안녕하세요. 영등포스트콤 2020년 처음 이제 유튜브 임장 다녀와서 이제 처음으로 찍는 건데요. 뭐 소액 단위로 일단은 한번 찾아볼 개념으로 해서 일단 해제구역 위주로 한번 해서 1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투자 쪽을 한번 찾아볼 계획에 있어서 일단 맨 처음에 은행 1구역하고 중앙 2구역 다녀왔습니다. 뭐 성남 하면 워낙 재개발 2030도 많고 예전에 유튜브도 한번 다른 쪽에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뭐 다른 쪽은 뭐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 재개발 쪽은 워낙 유명하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해지된 곳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서 해지된 곳 은행 1구역하고 중 2구역만 일단 다녀왔었는데요. 여기 태평 1하고 태평 2 일단 태평 4는 주거환경유가 해제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굉장히 고지대 언덕이라서 이쪽 올라가면 이제 성남 전체가 다 보여서 정말 경치 하나는 끝내주더라고요.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은행 1구역하고 중2를 다녀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저도 정확히는 그러니까 대충은 좀 알고 있었는데 한번 좀 더 낙후된 지역에서 이제 달동네처럼 노후화되고 이제 불량한 주택이 심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추진을 못하니 일단은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면 딱 저는 인천에 용마루 지구라고 있습니다. 용마루 1, 2, 3 지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분양권만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작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많이 없죠. 많이 없고요. 의외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소액 투자해갖고 2천 정도 투자하는 걸로 일단은 나와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유심히 좀 지켜보는 건데요. 일단 해제됐고 그 다음에 성남 해제돼서 여기가 어떻게 전세가 이렇게 좀 잘 나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찾아갔던 거고요. 지금 전세가 한 1억 2천이잖아요. 여기가 1억 2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거의 뒤에 좀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긴 하지만 1억 2천 맞췄다는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좀 찾아보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임장하고 나서 간단히 적었던 건데요. 일단은 실제 현장 갔을 때도 3천 투자가 가능했던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은 그러니까 거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 1시간 정도 설명해 주셨던 사장님 계셨는데 성남은 가로 5km 그 다음에 세로 4km 해서 이제 2주가 시작되면 이제 모란부터 이제 하대원까지 이제 전세가가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금강 1구역 같은 경우 때문에도 일단은 전세가가 거의 2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천에서 이제 거의 2배 정도 됐고, 그러니까 투룸 기준입니다. 이거는 멜시 기준에 따른 다르게 판단을 해보자라는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셔갖고, 뭐 금강 1구역 기준에 다가구주택이 만약에 한 5천 세대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는 5천 세대가 지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가구주택 5천 세대가 있다고 하면 여기 보통 다가구주택 한 1, 2, 3층이나 아니면 뭐 지하 1층, 그 다음에 1, 2층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1,500세대 정도 되는데, 1만 세대, 5천 세대는 실제로 금강 1구역이 한 5천 세대 되니까, 5천 세대 들어간다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실제 1만 세대는 갈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전세가 이렇게 가격이 점핑할 수 없는 구조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세 수요로 인해서 이제 투룸 기준 빌라는 이제 전택이 폭등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여기 상대원 3구역이 만약에 2주가 시작되면 여기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10,000세대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빌라들은 정말 엄청나게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왜냐면 빌라나 이런 것들 감정가의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 한 1억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고, 한 7, 8천이 투룸 기준으로 7, 8천도 나온다고 보면, 거기서 60이면 한 5천 정도인데, 실제로 5천 정도로 전세로 갈 수 있는 데가 자기 돈 투자해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가 더 상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은행 1구역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 되면 전세가 2천이 3천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그 다른 구역들이 또 이주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수진 1하고 신흥 1이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은 하긴 하지만 다른 구역들이 또 뭐 이주하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는 가면서 적은 건데요. 마지막 달동네로 이제 도보로 이동하기 무리가 있으면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한산성역이 내려서, 저는 걸어서 한번 가봤는데, 걸어서 그 남자 성인 기준으로 한 15분? 근데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했는데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면 20분 정도? 남한산역 바로 앞에 버스가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 바로 타면은 바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실에 따른 전세가 상승을 이은 단위로 한번 판단해 보자. 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자체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 1등 옆에 이제 시유지, 그러니까 시 소유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요. 400세대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 반대가 심해 보이고, 실제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용적률 올려줄게, 허용할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사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 1동이 어떻게 뭐 재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행복주택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2종 주거인데 이쪽이 3종 주거처럼 해갖고 뭐 한 250%, 3종이 250%죠. 3종이 250%니까 올려줄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뭐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은 전세가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라는 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1구역이 어디냐면, 이제 남한산성역 1번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쭉 이쪽 버스 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갖고 쭉 타고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사거리인데,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이쪽 라인에 이제 간단히 뭐 햄버거, 아니 뭐 맛있는 거 파는 것도 좀 많이 있었고, 핫도그나 이런 거 파는 것도 있어서 사 먹으면서 맛있게 좀 임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대로변은 이쪽 공원이라 되게 전망도 확 튀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공원 그 주차장 말씀드린 거는 이쪽입니다. 이쪽하고 이쪽 두 개인데요. 여기에 4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중2 구역은 여기 이렇게 쪽 아래쪽에 입니다. 위치가 또 현장 가서 찍은 거고요. 이쪽 뭐 상업지는 어떤 이쪽 대로변은 여러 가지 상가들이 많이 있고요. 상가들이 많이 있고, 이쪽 위에만 은행동이고 이쪽 금강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공용 주차장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내려왔었는데요. 아까 여기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고요. 근데 비가 와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목 쭉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남 뭐 대부분 비슷하죠. 어디 가나 성남 재개발 구역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언덕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 반대 결기대 뭐 이런 거 붙어 있더라고요. 플랜카드도. 그리고 밀집지역의 행복주택 몇 말이냐, 신원. 이거 왜 물어보면, 이쪽이 주차난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사진 봐서도 아시겠지만 양쪽에 이제 차 한 대밖에 못 다녀요. 그래갖고, 그리고 여기는 그 주차장 부지고요. 이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게 됐는데요. 그 전체적인 느낌은 뭐 일단 해제됐기 때문에 뭐 그냥 없는 셈 치고 한 2, 3천 정도 묵혀두는 걸로 한다면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에 또 4주택이면은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법인 내에서 묵혀둔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십시오.